잘 안 되는 거나 궁금한 건 질문 계속 올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get로 카운트로 데이터가 몇 건이나 들어있는지 일단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영역을 구하는 카드는 영역이 레인지잖아요. 레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나는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데이터 레인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아까 작업하던 거에 쭉 이어서 그냥 해볼게요. 데이터 레인지 카드를 검색을 해서 얹으시고요. 그거 속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은 카테고리 속에서는 속성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엑셀에다가 에서 읽어올까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액티브 엑셀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거 프로세스 아이디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면 그 프로세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엑셀에서 읽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 이름도 마찬가지로 액티브한 시트에서 그냥 읽어올 건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이름을 줄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레인지잖아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을 읽어서 나에게 알려줘 이런 거니까 그 읽어온 값을 아웃풋으로 반환을 하는데 그걸 받을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으로 리절트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다시 변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인지라고 변수를 지정을 할게요. 엑셀은 아까 우리가 받아왔던 핸들러를 쓸 거고요. 받아온 레인지는 데이터 레인지라는 변수를 쓸게요. 지금 열려있는 엑셀 닫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추가를 안 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받아온 걸 이제 찍어봐야 되니까 메시지 박스에다가 아까는 로 카운트를 찍어봤지만 지금 데이터 레인지라는 변수에 들어와 있는 값을 찍어볼게요. 엑셀 다시 닫고요. 이건 이제 로 카운트 한 거고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은 A1부터 G600까지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후속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참조를 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이제 해보시겠어요? 메시지 박스에 그냥 입력한 텍스트는 사용 못하나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수로 받아서 이렇게 찍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 입력하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해서 메시지 박스 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에 한 번에 두 개의 변수를 표시할 수 없나요? 꼭 카드를 두 개 써야 하나요? 예, 이거는 이게 메시지 박스가 원래 이렇게 디버깅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자동화 프로세스 중에 사람의 뭐 컨펌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게 원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발하다 보면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내일 배우실 건데 디버거라는 카드가 있어요. 요거를 얹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요거는 내일 아마 자세히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로 카운트 한 거고 요거 레인지 데이터 레인지 한 거고 끝난 다음에 제가 아까 디버거라는 걸 띄웠잖아요. 그럼 여기 콘솔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 지정해놨던 엑셀 값들이 아니라 변수들이 쭉 한꺼번에 보여요. 이런 식으로 디버거 할 때는 이런 걸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디버거를 제일 마지막에 띄웠지만 요거는 뭐 위치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내가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뭐 위치 바꿔서 찍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내일 아마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조강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변수를 이렇게 스크립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찍어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되신 걸로 알고, 예, 김부영님 잘 된다고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좀 잘 되고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데이터 지금 로카운트랑 데이터 영역 찍어보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 영역에 들어있는 값을 뿌리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속도에 관해서 아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 있었는데, 이게 작동할 때 컴퓨터 자원을 많이 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녹스 미팅이 되게 자원을 많이 쓰고 있어서 원래 쓰시는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안 나오실 거예요. 그거 감안하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여기 디자이너의 설정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은 뭐 언어도 선택하시고 여기 옵션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실행 모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안정우선, 성능우선 뭐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우선은 조금 느리더라도 그 로봇이 조금씩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겠다 하면 안정우선을 고르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에라 나든지 말든지 성능이 중요하다 그럼 성능 우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뭐 어제랑 오늘 실습하실 때 뭐 객체 뜨기 전에 클릭하려고 하다가 에러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안정 우선으로 하시면 그런 가능성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내 컴퓨터는 엄청 성능이 좋으니까 빨랑빨랑 해도 괜찮아 이랬을 때 성능 우선 하셔도 되고, 그냥 기본으로는 기본 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너무 또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닌데, 뭐 그거는 그때그때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세팅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잠깐 그러면 쉴까요? 좀 힘드시죠? 그러면은 예, 진행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잘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3시 10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쉬면서 뭐 잘 안 되는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계속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올려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시 10분에 다시 뵐게요. 20분이요? 일단 지금 실습이 남아 있어서 뒤쪽으로 제가 시간 많이 드릴게요. 일단 요번에는 1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타입캐스트 에러 나오는 거는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그 엑셀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지정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드에 프로세스 아이디 잘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혹시 카드 하나만 실행해 보셨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여는 거부터 실행하셨어요? 이게 프로세스 아이디 받아서 처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여는 거부터 해야지 중간부터 실행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 받는 거부터 실행하셔야지 돼요.
네,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계속해서 아까 그 선별진료소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 있는 부분을 이번에는 해볼게요. 오늘 실습할 내용은 지정된 데이터 영역에서 값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엑셀 라이브러리 쓰시다 보면은 얘가 어떤 값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실행이 됐을 때 어떤 값을 반환을 하는지 이런 게 조금 살짝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냥 메시지 박스로 찍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가 반환을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값을 찍어보면서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지정한 영역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오는 카드는 리드레인지 카드예요. 영역을 읽어라 이런 카드죠. 아까 지정한 거에 이어서 붙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것들은 이제 실행을 안 해봐도 계속 안 해봐도 되니까 어저께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 배우셨죠? 여기 위에서 비활성화 시킬 걸 지정을 하고 눈 위에 짝대고 있는 거 요거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에서 비활성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시 풀 때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활성화 아니면 이 아이콘 한번 다시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실행 안 되는데 이렇게 쭉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좀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상자에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룹핑을 하시고 이렇게 접어놓으면 그거 좀 덜 거슬리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이게 뭔지 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실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하고 이제 리드레인지를 저희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열었던 그 선별진료소 목록 파일에서 영역을 처음에는 D2, D5 영역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한번 찍어볼게요. 영역을 계속 바꿔가면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반환이 되는지 볼 거예요. D2에서 D5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메시지 박스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반환되는 값은 기본으로 리절트에 담기고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뭔가 변수를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받아온 다음에 그 값을 바로 찍어볼 거라서 제가 변수 선언하지 않고 리절트 변수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값이 찍혔는데 보면은 얘가 지금 찍는 값의 형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자 두 개 이렇게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2차원 배열로 값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D2, D5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D2, D5 이러면은 1차 한 줄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엑셀에서 레인지에 들어있는 값을 찍어서 반환할 때는 항상 2차원 배열로 반환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후속 처리하실 때는 이제 뭐 첫 번째 값 같은 경우에는 변수에 어디에 받겠죠? 어떤 변수 이름 괄호하고 뭐 0번에 0번 이렇게 네모 박스를 두 개씩 쓰시면서 변수를 참조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 값이 다 똑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첫 번째 0번에 해당하는 강남구에 대한 데이터를 참조를 할 때는 이건 만약에 이 어레이를 저희가 데이터 값들이라는 변수에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참조를 할 때 dis.data 값들에 0번째 값이 강남구일 것 같은데
사실은 얘가 지금 반환이 눈으로 보기에는 한 줄처럼 보이지만 2차원 배열로 반환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뒤에다가 꼭 이걸 한 번 더 써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값은 시스템 데이터 값들 1에 0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돼요. 조금 개발 안 해보신 분들은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냥 뭔가 이런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반환되는 값이 2차원이기 때문에 참조를 할 때도 이렇게 2차원으로 참조를 해주셔야 되고 뒤에 값은 다 의미 없지만 그냥 하나만 있으니까 0으로 쭉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첫 번째 게 요거 강남구 요 값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참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고 이번에는 영역을 D2에서 E5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서 D2에서 E5로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해볼 텐데 이 카드 지금 속성 보시면 제가 아까 뭐 프로세스 아이디 지정하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번 카드에서는 그거 제가 생략했거든요. 그냥 액티브 엑셀로 했어요. 그거는 이제 엑셀을 지금 열었다 닫았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그냥 지금은 확인차 데이터 찍어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엑셀 여는 부분 요거 생략하고 그냥 요것만 실행을 해보려고 제가 프로세스 아이디를 지정을 안 했거든요. 만약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지정을 한 경우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지금 질문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렇게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실행을 하면 여기서 프로세스 아이디를 받아서 다음에 참조할 때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아가서 실행을 해서 문제가 없어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값이 어떤 다른 모양으로 찍히긴 하지만 뭔가 실행이 됐잖아요. 오류 없이 실행이 됐는데 만약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이제 앞에서 뭔가를 받아와서 처리를 하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앞에 거는 다 확인했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난 실행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꾸 개발을 하다 보면 뭐 한 단계 실행 아니면 여기서부터 실행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서 프로세스 아이디 받아오는 게 생략이 되면서 오류가 나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영역 읽기에 실패했습니다. 타입캐스트 에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받아왔어야 하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못 받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로 개발을 하면 쭉 이제 정확도를 높이면서 시퀀셜하게 개발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고 실행했을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개발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은 있죠. 이제 중간부터 난 실행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하고 테스트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 안 읽고 요 단계만 실행하면서 좀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잠깐 액티브 엑셀로 바꿔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요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엑셀 파일이 닫혀서 다시 열어볼게요. 엑셀 파일이 이렇게 열려있다.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자이너에서 실행한 다음에 열었던 그 프로세스 아이디가 소멸이 되면서 변수가 소멸이 되면서 열었던 엑셀 파일이 닫혀요.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프로세스 아이디 받아서 처리했다 치면 실행이 됐죠. 그다음에 실행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바닥에 툴바를 보시면 엑셀이 없어졌어요. 아까 엑셀이 열렸었는데 분명히. 그리고 나는 지금 크로즈 하는 액션을 안 했는데 지금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 아이디로 이렇게 쭉 흘리는 애들은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프로세스 아이디 변수가 사라지면서 같이 종료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개발하실 때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나는 이 프로세스 아이디 안 바꾸고 한 단계씩만 실행해보고 싶으니까 액티브 엑셀로 바꾸고 영역을 다시
여기부터 실행을 해볼게요. 엑셀이 지금 안 열려 있으니까 또 에러가 나겠네요. 급하게 열었지만 에러가 났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실행하면 여기 열려있는 엑셀 시트에서 아까 D2부터 E5까지 읽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눈에 보기에 또 2차원 배열이고 반환되는 값도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참조할 때는 0에 0, 0에 1, 1에 0, 1에 1, 2에 0, 2에 1 이런 식으로 참조 쭉 하시면 돼요. 후속 프로세스에서 쓰실 때. 그 뒤에 좀 다른 값을 영역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찍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후속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요거는 한번 잠깐 각자 한번 해보실까요? 해보시면서 좀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고 요거 조금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개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워도 그냥 그런 게 있고 뭐 어떻게 나중에 활용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아마 내일 실습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념을 좀 잘 잡아두시면 내일 수월하실 텐데 뭐 또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내일 또 다시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잘 되시나요? 확인 잘 되시나요? 네, 공설필리 감사합니다. 김병희 감사합니다. 항상 1등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과정에서 피드백 많이 주셔서 저희 굉장히 힘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그럼 다음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찍어보는 것만 해서 조금 재미가 없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시트에서 다른 시트로 데이터 복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는 실제로 업무 자동화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잘 배워두시면 내일 실습하실 때도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작업하는 건 이제 방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 선별 진료소 목록 파일을 열고요. 새로 파일 test.xl 파일을 생성을 해서 엽니다. 그래서 파일 엑셀 파일이 두 개가 열리겠죠. 그런 다음에 선별 진료소 목록의 특정 영역을 복사를 해서 새로 생성한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새 작업으로 엑셀 실습 3를 만들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이제 먼저 열어야죠. 엑셀을 열어줘. 오픈 엑셀 카드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 합니다. 이 카드 추가하는 거는 어제도 얘기했겠지만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할 수도 있고 뭐 붙여넣기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해서 이렇게 삽입이라고 이렇게 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오픈 엑셀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더블 클릭하거나 추가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카드 밑에다가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도 마우스 오른쪽에서 삽입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브러리 고를 수 있는 창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검색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엑셀을 두 개를 열 거니까 일단 오픈 엑셀 카드를 두 개를 넣고 경로는 아까 윤영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찾기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혹시 키인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새로 생성하고 이런 거는 이제 찾기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역슬래시 두 개 쓰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만들 파일, 이거는 오픈하기 전에 크리에이트 먼저 해야 되네요. 엑셀을 생성시켜줘. 크리에이트 엑셀 카드를 여기 오픈 엑셀 하기 전에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이 경로는 아까 지금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찾기로 이렇게 넣을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처음 만드는 파일이면 직접 키인을 하셔야지 돼요. 저희는 RPA 워크 밑에 test.xlsx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 파일을 열 거예요. 경로 똑같이 써주고요. 엑셀 파일이 두 개가 열었으니까 어느 엑셀 파일이 어느 파일인지 좀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변수를 또 프로세스 아이디를 각각 담아둘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할게요. 이번에는 원본 엑셀 아이디 이렇게 하고요. 새 엑셀 아이디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저희 브리티 RPA의 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글 이름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좀 개발해 보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굉장히 까다롭게 선언하게 하는 랭귀지들도 많잖아요. 그 이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이 변수가 어떤 유형의 변수고 길이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랭귀지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브리티 RP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언하면 끝이에요. 이게 숫자가 되든지 텍스트가 되든지 배열이 되든지 별로 상관없이 그냥 다 쓸 수 있고요. 뭐 가끔 뭐 배열 값인 경우에 초기 값을 지정을 이게 배열이라는 뜻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별다른 설정이나 명시적인 선언 없이 그냥 이름만 지정하는 것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게 조금 장점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변수는 요 두 개로 지금 선언을 했고 오픈 엑셀을 처음에 이제 선별 진료소 파일은 원본 엑셀이니까 원본 엑셀 아이디라는 변수에다가 담고요. 새로 만들어서 여는 파일은 새 엑셀 아이디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 파일을 두 개를 연 다음에 선별 진료소 목록 XLS에 이 영역을 복사를 해서 새 파일에다가 붙이자. 그러면 복사해서 붙이는 카드는 이름 좀 또 짐작을 해본다면 복사해서 붙여 카피 페이스트라는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카피 페이스트 카드를 얹고 카피 페이스트 카드는 이제 속성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소스 엑셀, 어느 엑셀에서 각 데이터를 갖고 올 건지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붙여넣을 건데 여기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아까 지정했던 그 프로세스 아이디들을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파일이 두 개가 열렸으니까 뭐 액티브 엑셀 뭐 이런 건 못 쓰겠죠. 여기서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요거 밑에 액티비티 속성은 뭐 붙일 때 뭐 값만 붙일 거냐 아니면 서식같이 붙일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식만 붙일 거냐 뭐 이런 것들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붙이면서 자동으로 저장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 값이 비어 있을 때 스킵할래 말래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걸 붙이게 할 때 가로로 쭉 이렇게 다 붙이는 기능 있잖아요. 엑셀에서 뭐 페이스트 뭐 이런 거 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옵션도 있고 링크 같은 걸 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옵션을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아래쪽에 보면 이제 파일은 지정은 했지만 어느 시트에 어디 영역에 붙여라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 밑에 시트 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에 어떤 시트에서 복사해 올 건지 어느 영역을 복사해 올 건지 그러면 새로 붙일 파일의 시트 이름은 뭔지 어느 영역에다 붙일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원본은 아까 프로세스 아이디 받아뒀던 원본 엑셀 아이디라는 파일에서 읽어올 거고 붙이는 거는 새 엑셀 아이디에다가 붙일 거예요. 붙이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소스 시트, 데스티네이션 시트는 지금 이름이 열어봐야 알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름이 안 보이는데 이름 잘 모를 때는 그냥 액티브 시트 이름을 잘 모르고 그냥 하나만 있다 그러면 액티브 시트 하셔도 돼요. 일단 지금은 제가 이름 모르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업무 설계서에서 이 2에서 F10까지 값을 복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원본에서 영역을 그냥 엑셀에서 쓰듯이 영역을 써주시면 돼요. 이 2에서 F10이었나요? 이 2에서 F10까지 값을 복사를 해서 타겟에다가 붙이는데 타겟 할 때 이 레인지는 사실 의미 없어요. 이렇게 영역으로 쓰는 게 그냥 붙이기 시작할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A1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파일이 있는데 제가 새로 크리에이트를 하면서 오버라이트 속성을 따로 지정을 안 했더니 지금 오류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속성에서 크리에이트 엑셀 할 때 이 오버라이트를 true로 해주시면 돼요. true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카피 페이스트 좀 잘 보이게 하나는 맥시마이즈 하고 하나는 열 때 맥시마이즈 안 할게요. 이렇게 잘 될란가 모르겠네. 실행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본 파일을 열었고요. 이게 마지막에 열린 형태로 처리가 돼서 두 번째 파일도 맥시마이즈 안 했지만 맥시마이즈 돼서 열렸네요. 일단 그러면 처리된 결과만 우선 볼게요. 원본에서 요만큼 영역을 지금 반전된 걸 보실 수 있죠. 요만큼을 카피하기 위해서 얘가 준비를 한 거예요. 카피하고 test.xl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A1부터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값이랑 서식은 붙여졌는데 이 칼럼리스가 지금 안 붙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카드 쓰실 때 여기 페이스트 하실 때 하나 더 카피를 해서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값을 붙이고 첫 번째 카드에서는 약간 컬럼 위스를 붙이는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서 페이스트 타입에 컬럼 위스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요 속성. 요걸 주시고 페이스트를 하면 요 카드가 실행이 될 때는 값은 안 붙고 그 컬럼의 폭만 이렇게 페이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가 실행이 되면서 값이랑 서식이 붙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걸 맥시마이즈 하지 않고 요건 조금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요거 첫 번째 카드를 열 때 제가 그러면 인비지블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안 보이는데도 처리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열려있는 것들은 다 닫고요.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별 진료소 목록은 아까 오픈되는 게 보였을 텐데 지금 오픈됐네요. 다시 카드가 엑셀이 지금 딴 데 열려서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속성창 어디 갔죠? 그리고 조금 레이아웃이 바뀌어서 제가 조금 다시 할게요. 카피 페이스트 할 때는 인비지블 속성이 안 먹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폴스로 두고 요거는 인비지블 테스트는 제가 따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지금 조금 의도된 대로 작업이 저장이 안 됐구나. 컬럼 위스를 제가 아까 지정을 안 했네요. 첫 번째 카피 페이스트 할 때는 그 열의 폭을 카피를 해오고 두 번째 페이스트 할 때는 나머지 값을 다 붙이는 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쪽에 열리는데 아까랑 달리 폭이 좀 정돈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첫 번째 카드에서 컬럼 위스를 먼저 붙였고요. 그 다음에 값을 붙이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성을 조금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런 거는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인비지블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카피 페이스트에서는 안 먹어서 지금 안 했는데 아까 레인지 찍어보고 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인비지블로 해서 잘 처리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지 않기로 했던 애들도 다시 풀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픈 엑셀에서 지금은 인비지블이 폴스로 되어 있지만 이거 true로 하면은 엑셀 파일이 문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엑셀 파일이 열리는 게 안 보였는데 아까 그 get로 카운트 한 게 600 반환이 됐고 get 데이터 레인지 한 게 지금 또 다시 피드백이 됐고요. 데이터 찍어보는 것도 피드백이 됐죠. 지금 하단에 툴바를 보시면은 엑셀이 안 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비지블로 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작업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카피 페이스트는 아까 좀 왜 원래 그런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질문들을 엑셀을 한 줄씩 읽어서 처리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그 get로 카운트로 해서 로가 몇 카운트인지 읽어 오신 다음에 그냥 한 줄씩 읽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는 방법은 get 데이터 레인지 뭐 이런 걸로 읽을 수도 있고 그 엑셀 카드에 많이 여러 다양한 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 장표로 한번 다시 볼까요? 실제로 뭐 데이터 읽어서 처리하는 건 셀렉트로 이거는 이제 그 해당 로만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고 그다음에 셀렉트 로고, 셀렉트 레인지 이런 건 영역을 지정을 하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쪽에 리드 스트링 각 읽어서 이제 하나씩 한 줄씩 읽으면서 영역을 지정을 해서 get 데이터 레인지를 쭉 하시면은 반복해서 한 로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오픈 엑셀에서 계속 멈춰 있는데 그 경우는 엑셀이 뭔가 열려 있지 않나,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열려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 한번 확인 다시 해보시겠어요? 뭔가 열렸다가 저장이 안 된 상태로 닫으려고 하는 거랑 열려고 하는 거랑 약간 충돌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 한번 엑셀 다 종료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도 그런데 좀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엑셀 실습을 했고요. 이 부분은 내일이랑 모레랑 이제 심화 과정 배우고 실습하시면서 실제로 자동화할 때도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강사님들이 많이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배운 거 잘 테스트 한번 시간 따로 내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잘 익혀두시면 내일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여기 마치고요. 예, 최용호님 잘 된다고 피드백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엑셀은 내일 많이 다시 경험해 보실 테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웹 라이브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어요? 쉰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조금 쉬자는 의견이 있어서 10분 이제 실습하면서 5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키셔야 하는 분은 그럼 잠깐 쉬는 시간 이용해서 껐다가 키시고 제가 계속 말을 많이 하니까 발음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속 질문은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